어둑한 밤, 장마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 강대감 댁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사랑채의 불빛은 이미 오래전에 꺼졌으나 홀로 깨어 덮문 밖 밤의 어둠을 응시하는 강대감의 눈빛은 형형했습니다. 이윽고 굳게 결심한 듯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삐걱이는 문을 열고 축축한 마당으로 나서는 강대감의 발걸음은 빗물 고인 흙바닥을 밟을 때마다 찰퍽, 찰퍽 소리가 밤의 정적을 무겁게 울렸습니다. 헛간으로 향하는 그의 표정은 굳건했고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 밤이 아니면 아니 될 일. 하늘도 나의 뜻을 아실 게다. 헛간 문을 열자 퀴퀴한 흙냄새와 묵은 먼지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강대감은 익숙한 듯 벽에 걸린 낡은 낫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무딘 낱날을 손가락으로 쓸어보던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 고뇌는 이내 단호한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낫을 쥐고 자신의 손바닥을 쓸어보던 그의 얼굴에는 미미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시린 쇳덩이의 감촉이 그의 마음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듯했습니다.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순 없는 노릇이지. 내 손으로 더럽혀진 것을 씻어낼 수밖에. 굳게 낫을 쥔 강대감은 발걸음을 재촉하여 머슴 이원의 거처로 향했습니다. 밤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그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만이 어둠 속을 울렸습니다. 이원의 초라한 방 앞에 다다른 강대감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격렬한 감정에 휩싸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놈의 추악한 욕심이 결국 이런 비극을 부른 게다. 어찌 감히 내 집안을 더럽힐 수 있단 말이더냐. 강대감은 벼락같이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획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 문고리가 쑥 빠져나가며 방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방 안에서는 인기척이 있었습니다. 이원이 놀란 듯 몸을 일으켰죠. 어둠 속에서도 강대감의 눈은 살기 어린 섬광을 뿜어냈습니다. 대감 어르신. 어찌 이 밤중에 내 놈의 죄를 묻는 밤이다. 감히 내 놈 따위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이원이 문지방을 박차고 나서는 순간 강대감의 낫이 기다렸다는 듯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낫은 싸늘한 호를 그렸고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뭔가가 세차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원은 고통스러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쓰러졌습니다. 강대감은 낫을 든 채 방 한복판에 우뚝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죠. 이것이 내 놈의 말론이라. 감히 사대부의 가문에 더러운 먹칠을 한. 방구석에는 며느리 채림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입술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강대감을 올려다보던 채림은 이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었고 떨리는 숨소리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아버님. 강대감은 채림을 향해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말없이 그 방을 나섰습니다. 밤새도록 비는 멈추지 않고 내렸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아침이 밝아왔을 때 강대감 댁의 드넓은 뜰악은 애써 지난밤의 일을 감추려는 듯 짙은 정막만 감돌았습니다. 피비린내는 빗물에 씻겨 내려갔고 찢어진 문고리 또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머슴 이원과 불경스런 며느리 채림 또한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강대감의 아들이자 채림의 신랑인 강서방은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보름이 지나도록 집안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생집과 주막을 전전하며 한량처럼 떠돌았습니다. 강대감 댁의 굳건한 위상 아래 그날 밤의 참극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일처럼 깊은 어둠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비극의 씨앗은 이미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체림의 친정은 강대감 댁보다 훨씬 부유하고 가문 또한 한미한 강대감 가문과는 비교할 수 없이 명망 높았습니다. 체림은 조부에게서 학문을 배워 그 깊이가 신랑인 강서방보다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5번이나 과거에 낙방한 강서방은 언제나 체림에게 깊은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인에게 정을 붙이지 못하고 주색에 빠져 집을 멀리하며 바깥으로만 걷돌았습니다. 체림 또한 살갑게 신랑을 대할 줄 아는 성품이 아니었죠. 그녀는 그저 무덤덤하고 말이 없는 성격이라 강서방의 무관심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째 또 저러실까? 이원은 논밭을 갈다 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도련님이 또다시 기생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성실한 머슴 이원에게 강대감댁 며느리 체림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보였습니다. 작년 여름밤 뒤두물에서 멱을 감던 그녀를 우연히 훔쳐본 후 이원의 마음은 온통 그녀로 가득 찼습니다. 매일 밤 혼자 잠들기 전 그 모습을 떠올리고 그리고는 이튿날은 체림을 마주볼 용기조차 내지 못했죠. 그의 가슴 속에는 체림을 향한 순수하고도 강렬한 열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찌 저리도 고우실까? 비 오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경이 지나지도 않은 시각, 이원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닫힌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기척에 놀라 이불을 걷어 올리자 문틈으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달빛을 등지고 체림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심장은 북처럼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체림은 이원에게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이원아, 아씨. 어찌 이 밤중에. 내 너를 그리워하였네. 마님, 소인 따위가 어찌 마님을. 신분과 귀천이 무엇이 중요하단 말인가. 놓칠 수 없는 기회인 것을. 체림은 말없이 이원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희미한 꽃향기가 풍겨왔습니다. 이원은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하여 자신의 볼을 꼬집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금지된 열매처럼 달콤했으나 동시에 지독한 독처럼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대 품이 세상 그 어떤 곳보다 따뜻하구나. 소인이 죽어도 여한이 없사옵니다. 죽는다는 말은 아니 된다. 하오나 걸리기라도 하면 이 죄를 어찌 감당하시려 합니까? 사랑에 어찌 죄가 있단 말인가. 그리고 이건 운명이다. 거스를 수 없는 운명. 그 말씀 한마디에 소인은 죽어도 좋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그들의 모습을 감추려는 듯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짧고도 강렬했던 미래는 훗날 들이닥칠 비극의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흘렀습니다. 한쪽 눈을 잃은 이원은 고개를 넘다가 산적을 만났습니다. 이원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산적 두목은 이원의 담보찜을 열어보았습니다. 보찜 속에는 땡전 몇잎과 남해밭에서 훔친 고구마 2개가 전부였습니다. 산적들은 이원을 보고 비웃음을 터뜨렸죠. 허허, 이놈 보게나? 뭐 이런 놈이 다 있는고. 땡전 몇 푼에 고구마 2개가 전부로구나. 이런 거지꼴로 어디 감히 우리 구역을 넘어온다더냐. 불쌍하니 엉덩이나 걷어차서 돌려보내시오, 두목 어르신. 산적 두목은 이원의 엉덩이만 차고 산속으로 발길을 돌리려 했습니다. 이원은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그는 무엇이든 붙잡고 싶었습니다. 어르신, 저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소인은 힘이 좋고 성실하여 어떤 고된 일도 마다치 않을 것입니다. 산적 노릇도 능히 해낼 것이옵니다. 산적 두목은 이원의 눈을 뚫어지라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단순한 구걸이 아닌 생존을 향한 강렬한 의지를 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산적 두목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렇게 이원은 산적이 되었죠.
산적이라야 5명이 전부인 조그만 떼거리였지만요. 그러나 이원은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성실함은 어디서든 빛을 발했습니다. 이원은 시키는 일마다 묵묵히 해냈고 다른 산적들보다 몇 곱절은 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의 노력은 산적 두목의 눈에 들었습니다. 이원아, 내 놈은 참으로 기특한 놈이로구나. 산적 노릇이 체질에 맞는 게냐? 두목 어르신께서 보살펴 주시니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옵니다. 산적 두목은 이원을 귀여워했습니다. 그는 이원에게 무예를 가르치고 산적들의 삶에 필요한 지혜를 전수했습니다. 이원은 두목의 가르침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흡수했습니다. 그의 몸은 더욱 단단해졌고 마음은 더욱 강인해졌습니다. 세월은 흘렀고 이원은 어엿한 산적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산채의 광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곤히 잠들었던 산적들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졌죠. 이원은 도망치지 않고 맞섰습니다. 그는 가슴에 화살을 맞고 쓰러진 산적 두목을 발견했죠. 두목은 고통에 힘겨워하며 겨우 숨을 쉬고 있었는데 두목,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어르신을 업고 가겠습니다. 예, 이원아, 내 놈은 살아야 한다. 너 혼자 가거라. 이원은 상처투성이가 된 두목을 둘러엎고 칠흑 같은 숲속을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관군의 추격은 끈질겼습니다. 숲속은 어둠과 습기로 가득했지만 이원은 오직 두목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마침내 커다란 바위 틈새에 몸을 숨긴 이원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두목은 숨을 헐떡이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내 이원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기름 먹인 종이에 그려진 낡은 지도였죠. 이것을 가져가거라. 이원아, 너는 꼭 살아남아라. 두목은 그 말을 끝으로 고개를 떨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원은 두목의 싸늘한 몸을 품에 안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에게 두목은 단순한 산적의 우두머리가 아니었죠.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은인이었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 이원은 두목을 양지 바른 곳에 정성껏 묻어주고 산을 떠났습니다. 어르신, 반드시 살아남아 어르신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산을 떠난 이원은 한동안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두목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자신에게 준 것이 생각나 지도를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은 보물지도였죠. 지도가 가리키는 곳에서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이원은 일거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제 돈이 넘쳐났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원은 이제 책 넓은 갓을 쓰고 비단 도포를 입은 의젓한 선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준마 한 마리를 사서 팔도 강산을 떠돌았죠. 발길 닿는 대로 가다가 날이 저물면 주막에 들러 쉬어갔습니다. 세상의 온갖 풍경을 눈에 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이원은 더욱 깊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사 흥망성쇠가 다 이런 것 아니겠는가? 한때는 미천한 머슴이었으나 이제는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존재가 되었으니 소백산 자락, 한적한 길가에 자리한 주막에 이원이 들어섰습니다. 평상에 엉덩이를 걸치자 주막 안에서 사내들이 술잔을 돌리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주막 안을 오가는 주모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이 집 주모는 어찌 그리 요염한 자태를 가졌단 말인가? 말도 말게. 저리 고운 얼굴에 고고한 기품이라니. 만석군 김씨가 몇백 냥을 주겠다고 해도 대짜를 맞았어. 어디 그것뿐인가. 사또가 윽박질러도 은장도를 꺼내는 통에 돌아갔다네. 웬만한 사내로는 어림도 없지. 이원은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나 그들의 말에서 범상치 않은 여인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10살쯤 된 남자아이가 부엌에서 나오더니 이원 앞에 섰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이 이원을 향했습니다. 이원은 알 수 없는 강렬한 끌림에 그 아이를 저도 모르게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묘한 그리움이 이원의 가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꼬마야, 너는 어찌 이리 낯설지 않은 게냐?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주모가 뛰쳐나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원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 얼굴은 세월의 흔적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깊어진 아름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얼굴, 채림이었죠. 채림은 이원의 얼굴을 한참이나 응시하더니 이내 차분하고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내 그대를 그리워하여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소. 어찌 이런 곳에서 그대를 만날 줄 알았으리오. 그날 밤 채림은 이원의 품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켜켜이 쌓였던 그리움과 회한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그들을 감쌌습니다.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이원은 채림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도련님을 찾으라 닥달을 하셨다고 하인들이 5만 군대를 뒤졌다고 들었소. 이유를 물어도 돼요? 채림은 이원의 질문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새벽녘 꿈에 황룡 한 마리가 제 치마 속으로 들어왔지 뭡니까? 그날 이경이 지나기 전까지 합방하면 태어나는 아이는 큰 인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제 꿈자리가 범상치 않았기에 저는 필시 그대와의 인연임을 직감하였지요. 서방님은 찾을 길이 없고 채림의 말에 이원은 벌떡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격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물었습니다. 아까 그 아이가 정녕 내 아들이란 말이오. 네. 그대를 만나려고 이 주막을 열고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 아이는 서방님의 아들이자 제 꿈에 나타난 황룡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이원은 채림의 말에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강 대감댁의 몰락이나 강 도련님의 뒤늦은 후회 등의 소문이 들려왔지만 이원과 채림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붉은 달 그림자 같았던 그들의 인연은 이제 밝은 아침 햇살 아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